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예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예, 마분지 12제곱미터를 이용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상자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 상자의 최대 부피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직육면체 상자를 만드는데 뚜껑이 없죠. 자, 그렇다면 모양이 면이 5개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위에 있는 면은 없어요. 근데 5개의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수를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고 높이를 z 이렇게 줄까요? 그렇다면 뚜껑이 없으니까 이 겉넓이가 이제 계산이 될 텐데 겉넓이, 이 상자의 넓이는 5개 면이 있으니까 그 5개 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분지 전체가 12제곱미터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 겉넓이를 다 더한 것이 1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면은 요거 넓이가 x 곱하기 y지요. 뚜껑은 없으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x 곱하기 y는. 그리고 x 곱하기 z, 이 높이가 z니까 이렇게 이쪽 옆면, 이쪽하고 이쪽 뒤에 또 이렇게 옆면이 있죠. 요거하고 이렇게 2개 더한 거. 그럼 xz가 2개니까 2xz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요 면, y 곱하기 z가 넓이가 되죠. 이 뒤쪽에도 또 이렇게 같은 넓이를 갖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니까 2yz. 그렇죠? 그렇다면 이 5개 면을 다 더한 것이 12제곱미터가 돼야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부피지요. 부피인데 이 육면체의 부피니까 당연히 x, y, z,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야 되죠. 그래서 부피는 x, y, z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x, y, z 변수가 3개니까 이것은 3변수 함수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2변수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2변수 함수가 되게끔 바꿔줍니다. 자, 그렇다면 2변수 함수가 되게끔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y는 놔두고 z로 풀어서 z 대신에 그 푼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2개 항에 z가 있으니까 z로 묶어내면 2x 플러스 2y, 그렇죠? 그걸 이렇게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12 마이너스 xy 넘어가서 그것을 2x 플러스 2y로 나눠주면 이 값이 바로 z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서 정리하면 이 부피라는 값은 이제 x하고 y만 가지고 표현될 수 있어요. x하고 y만 가지고 표현해서 2 곱하기 x 플러스 y 분의 이렇게 곱해서 12xy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x제곱 y제곱. 그렇죠? 이변수 함수가 됐으니까 이제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그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편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전부 편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bx, by가 둘 다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이 함수를 b라고 두었으니까 이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값하고 이 함수를 y로 편미분한 값, 이것이 둘 다 0 되는 곳을 찾아서 이제 우리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로 편미분해 볼까요?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상수 2분의 1은 그냥 두고요. 그 옆에 곱해진 이만큼만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미분하는 방식은 똑같죠.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합니다. 그렇다면 12xy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이것을
이렇게 먼저 편미분 해주고요. 밑에 x 플러스 y는 그냥 곱해주고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은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근데 x 플러스 y는 x로 편미분하면 1이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해주면 되고요. 정리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분의 y제곱 곱하기 12 마이너스 2x y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네, y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똑같이 y로 편미분할 때는 y만 변수죠. 그렇죠? y만 변수 취급해서 편미분해주면 역시 곱해진 2분의 1은 그냥 곱하고요. 이쪽에 남는 것만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분모분의 분자니까 미분하는 방식 똑같죠? 분모의 제곱분에 위에 거 먼저 y로 편미분하면 여기 12x 마이너스 2y x제곱 그렇죠? 아래에 있던 x 플러스 y는 그냥 곱해주고요.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요. 밑에 거 x 플러스 y y로 편미분해도 1이죠. 편미분해서 곱해주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이 값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제곱 곱하기 12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두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값도 0으로 두고 이 값도 0으로 두고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점을. 자, 그렇다면 bx, by를 둘 다 0으로 놓고 계산을 해볼까요? bx 이렇게 주어졌죠? 이거 0으로 두고요. by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0으로 두고요. 자, 그렇다면 bx, by에 있는 항을 보면 y제곱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이 값은 전부 0보다 큰 값이죠. 그렇죠? by에도 똑같아요. x제곱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0보다 큰 값이죠. 그렇죠? 예, 여기 x, y, z라는 값이 상자의 육면체의 사이즈니까 0보다 큰 값이 돼야 육면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0보다 큰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0이 돼야 돼요. bx가 0이려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고 by가 0이 되려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0으로 두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0으로 두고 여기 by도 이 값을 0으로 두고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0이다라고 하고 이 값이 0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공통의 항이 있어요. 12-2xy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넘겨주면 이 값은 x제곱하고 같아야 되고 이렇게 넘겨주면 이 값은 y제곱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도 y제곱도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2-2xy하고 같아야 되니까 결국 x제곱 y제곱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x, y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육면체의 사이즈니까 0보다 커요. 그렇다면 제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결국 그냥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하고 y가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x하고 y를 갖다가 놓고 이 식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12-2xy-x제곱 하는 값이 0이 되는 점을 찾는 건데 이 식을 보니까 x하고 y하고 같더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y에다가 x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죠? 같은 거니까. 그렇게 y에다 x를 대입하면 이쪽은 2x의 제곱, 여기 x제곱 둘 다 뺀 거니까 3x의 제곱이 뺀 거죠. 그래서 12-3x제곱 이것이 0이 돼야 되죠. 정리하면 x제곱은 4가 돼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x는 0보다 큰 값이니까 제곱해서 4가 되려면 x는 2가 돼야 되죠. x가 2다 그러면 y도 같다고 했으니까 x도 y도 2가 되는 곳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점이 하나네요. 그렇죠? x, y라는 점을 찾는 건데 둘 다 2니까 2, 2 이렇게 한 점을 찾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이 점에서 bxx, byy, bxy가 필요하죠. 그렇죠? bx
이 값을 다시 한번 x로 편미분하면 bxx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x로 편미분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예,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y는 by를 여기 있는 by를 다시 y로 편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bxy는 bx를 y로 편미분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걸 y로 편미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xx, byy, bxy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d를 계산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조건을 만족하는 점은 한 점밖에 없고 2,2. 이 점에서 극대가 되나 극소가 되나 또는 안장점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bxx, byy, bxy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이 점에서 어떤 값을 갖는가 계산해야 되죠.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byy 마찬가지로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x 자리는 2, x 자리에다가 2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대입하면 역시 byy도 마이너스 1이 되네요. bxy도 마찬가지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고 여기 모든 x에 2 대입하고 모든 y에 2 대입하고 계산합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d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d는 다시 한번 연습하면 bxx, byy 마이너스 bxy의 제곱. 그렇죠? bxx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에서 그렇죠? byy도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bxy가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그거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은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이 되네요. 4분의 3은 0보다 커요. 그렇죠? 0보다 크니까 극대거나 극소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럴 때 어디서 판정하냐? 예, 여기 bxx를 가지고 판정한다고 했죠? bxx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극대값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극대값은 당연히 유일한 극대값이니까 이 값이 최대값이 된다라고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최대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최대값이다라는 것을 주변의 값을 가지고 비교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유일한 극값이니까 그리고 이게 극대값이니까 최대값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지만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12제곱미터의 마분지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되죠. XYZ는. 그래서 XY 플러스 2XZ 플러스 2YZ 이 값은 12가 되는 그런 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근처의 점을 찾기 위해서 편하게 X도 1, Y도 1 하고 선택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X에 1, Y에 1 대입하면 여긴 1이고요. 넘어가면 12에서 1 빼면 11이 되고요. 그렇죠? X에 1, Y에 1 대입하면 여기도 2, 여기도 2니까 2Z, 2Z 두 개 더하면 4Z가 되고요. 그렇다면 Z는 4로 나눠서 4분의 11. 그렇죠? XY가 1,1이 되면 Z는 4분의 11이 돼야 이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부피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점에서의 부피는 X, Y, Z 세 개를 다 곱하는 거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1. 그러면 부피가 4분의 11이 되죠.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찾았던 값은 XY가 2,2일 때예요. 그렇다면 X에다가 2, Y에다가 2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Z가 1이 돼야 되죠. 계산하면 그래서 2,2,1. 그렇다면 여기서 부피를 계산해 보면 X, Y, Z를 다 곱한 값은 2 곱하기 2 곱하기 1, 4가 돼요. 그렇죠? 4분의 11하고 4를 비교하면 4가 더 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처의 값이 이것보다는 다 작은 값이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 부피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부피가 4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론입니다. 예, 이번 장에 이번 절의 마지막 이론이고요. 예, 이 정리를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리가 있어요. 패집합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해주는 정리인데 패집합이라는 것은 닫혀있다라는 뜻이고요. 닫혀있는 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계를 다 포함하는 집합, 그런 집합을 D라고 하면 그 D는 닫혀있다, 패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계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그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것하고 열려 있다라는 것하고 구분은 경계를 포함하냐, 경계를 모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패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닫힌 집합. 그럴 때 그 집합에 정의된 어떤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패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그 이변수 함수 z는 fxy라고 해볼까요? 이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라는 건데 이게 정리입니다.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D에 속해 있는 임계점하고 그리고 이 D의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변수 함수에서 이런 정리를 배웠었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계점과 경계만 찾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어떤 직사각형 영역이 있는데 그 집합을 D라고 하고 그 집합은 모든 XY의 집합인데 X는 0 이상 3 이하, 0과 3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고 Y는 0 이상 2 이하, 0과 2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합에서 이 함수 fxy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그려볼까요? x가 0부터 3까지 움직였어요. 여기 3이라고 할까요? 양쪽 끝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y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역시 양쪽 끝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x는 0부터 3까지 움직이고 y는 0부터 2까지 움직인다면 양쪽 끝점이 다 x, y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 경계를 포함하는 이 영역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패집합입니다. 그렇죠? 닫혀 있다. closed. 닫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x의 제곱, 2xy, 2y 이런 것들을 더한 거니까 다항함수 모양이죠. 그렇죠? 다항함수 모양이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예, 이 함수는 다항함수고요. 다항함수는 연속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패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예요.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리를 가지고 풀 수 있죠. 당연히 임계점과 경계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계점 하는 것은 역시 다항함수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미분 가능이고요.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할 수 없는 점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임계점이라는 것은 정점, 즉 편미분 계수가 전부 0되는 그 점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도 fy도 0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fx를 계산하면 이것을 x로 편미분해 볼까요? 2x 마이너스 2y 이건 0이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2y이고요. fy를 계산해 볼까요? 이건 0이고요. 이걸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이걸 y로 편미분하면 2가 되죠. f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도 0되고 fy도 0되는 점을 찾는 거니까 fx가 0이다 그러면 2x와 2y가 같아요. 그러니까 x와 y가 같아요. 그렇죠? x는 y. 그렇죠?
fy가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 돼야 되니까 x는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x는 1인데 y는 또 x하고 같아야 되니까 x도 y도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은 한 점 있고요. 1,1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임계점, 찾은 임계점은 여기 이 집합 안에 있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임계점이 되더라도 우린 여기서만 얘기할 건데 여기에 안 들어오는 임계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의 최대값, 최소값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D는 X가 0과 3 사이에 있고 Y는 0과 2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당연히 1,1은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예, 해서 D 안에 있으니까 함수값을 계산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함수값 계산해 볼까요? f1,1 계산할까요? 여기 x에 1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1의 제곱 1이지요. 예,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요. 여기 1 대입하면 플러스 2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졌으니까 1이지요. 함수값은 1입니다. 그래서 1,1에서의 함수값은 1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자, 이제 경계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경계는 이 집합의 경계니까 네 군데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 경계, 이쪽 선, 이쪽 경계가 있고요. 이쪽 경계가 있고요. 이쪽 위에 경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네 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A번 경계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경계는 X축하고 겹쳐져 있어요. X축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식은 Y는 0이고, 그렇죠? 그때 X는 0부터 3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는 0이고 X는 0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놓고 함수값이 어디서 움직이나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fxy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였어요. 식이. 그렇죠? 근데 y가 0이라고 하면 y에 0 대입하면 이쪽은 다 떨어지죠. 그럼 x제곱만 남죠? 그래서 y가 0 되는 f x, 0을 계산한 거죠. 그 값은 이것만 남았으니까 x제곱. 그런데 x는 0과 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x제곱은 0과 9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경계 A에서의 함수값은 0 이상 9 이하. 그렇죠? 0부터 9까지의 값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계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경계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A번. 자, 두 번째 경계는 여기 위의 경계라고 해볼까요? 이걸 B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여기 y의 값이 2니까 그렇죠? 예, 식은 y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x는 0과 3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y는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에 y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예,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y가 2일 때 fxy, 즉 fx, 2, 이 값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요. 근데 이것은 x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x는 0과 3 사이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이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함수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x의 값이 2가 될 때 y 값이 0 되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x의 값이 0이다 그러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가 되죠. 그렇죠? 예, 이만큼 여기가 4일 거고요. 그렇죠? 예, x는 이렇게 지금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x는 이렇게 0부터 3까지만 움직이니까 여기 3일 때까지만 0일 때부터 요만큼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3일 때 값은 2 빼면 1인데 제곱하면 1이니까 여기 함수 값은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함수 값이 제일 작네요. 2일 때 0. 그렇죠? 여기서 함수 값이 제일 커요. 4. 그래서 주어진 함수 값은 0과 4 사이에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계. 여기를 세 번째 경계라고 할까요? 이건 y축하고 겹쳐져 있죠.
y축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식은 x는 0입니다. 그런데 y의 값은 0과 2 사이에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y, 우리 이변수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이렇게 되는데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2y지요. 그래서 f 0, y는 2y입니다. 그런데 y는 0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렇다면 2y는 2배니까 0과 4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경계에서는 함수값이 0부터 4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지막 경계 이쪽을 네 번째 경계라고 할까요? 예, D의 식은 2선 Y축하고 나란하니까 식이 X는 3이죠. 그때 Y는 0과 2 사이에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 fxy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인데 이번에는 x에다가 3을 대입했어요. 3을 대입하면 여기는 9, 여기는 마이너스 6y, 거기다 2y를 더했으니까 9 마이너스 4y. 그렇죠? 그래서 f3,y는 9-4y고 y는 0부터 2까지만 움직인다. 그렇다면 9-4y는 값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9에서 이만큼 뺀 거니까 이 값이 제일 작으면 전체가 제일 큰 거고, 예, 이만큼 뺀 거니까 역시 이 값이 예, 제일 크다 그러면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과 2를 대입하면 됩니다. 0 대입하면 9, 그게 제일 큰 값이고요. 2를 대입하면 9에서 8을 뺐으니까 1, 제일 작은 값이고요. 그래서 이 값은 1과 9 사이에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다 종합하면 돼요. 예, 전체의 값을 볼까요? 다시 한번 칠판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은 우리 아까 계산을 했습니다. 예,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은 1이었고요. 이거 따로 계산할 거고요. 첫 번째 경계에서는 0부터 9까지. 그렇죠? 가볼까요? 이렇게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은 1이었고 경계에서 함수값을 계산했는데 예, 이렇게 첫 번째 경계의 값, 첫 번째 경계의 값은 0부터 9까지 함수값을 가졌고요. 여기 두 번째 경계는 0부터 4까지 함수값을 가졌고요. 여기 세 번째 경계에서는 역시 0부터 4까지 값을 가졌고요. 네 번째 경계에서는 1부터 9까지 값을 가졌어요. 그리고 임계점에서는 함수값이 1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경계에서 함수값 0부터 4까지 그리고 0부터 4까지 그리고 이쪽에 1부터 9까지 이쪽에 0부터 9까지 이 함수값과 1 다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당연히 0이죠. 그렇죠? 제일 큰 값은 9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합에서 이 주어진 이변수 함수의 가장 큰 값은 9, 가장 작은 값은 0이다. 예,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리까지 예, 이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부터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